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 고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아놀드 클라이드 컵. 아놀드 클라이드 컵. 클라이드가 아니라 클라크 컵이구나. 아놀드 클라크 컵. 예, 뭐 원어 발음은 어떻게 발언할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걸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뭐냐? 이 컵을 갑자기 왜 얘기하냐?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컵 같은 경우는,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제 주최하는 컵인데,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놀드 클라크 컵, 이게 작년부터 만들어졌어요. 2022년에 첫 초대 대회 열리게 됐고, 이번이 두 번째 대회인데요. 잉글랜드 여자 축구 이제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이 대회가 이제 유럽 강팀들이 다수 참가하기 때문에 이번 올해죠. 올해 이제 6월 달에 열리는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참가하는 콜린 벨호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죠. 이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유럽 강호팀이랑 경쟁해가지고 경쟁력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이번 2회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1회 대회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가 우승했고요. 참가팀은 잉글랜드, 스페인, 캐나다, 독일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3년 두 번째 대회인데 일단 잉글랜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잉글랜드 여자축구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개최지가 전부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고 심지어 이제 잉글랜드 프로팀들이 쓰고 있는 구장을 쓰기 때문에 여자 축구팀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죠. TV에서만 봤던 또 그런 잉글랜드 구장들을 실제로 밟아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비록 우리나라랑 잉글랜드랑 시차가 8시간인가 9시간인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나 또 시차 적응하는 입장에서 또 새로운 이제 환경, 새로운 기후를 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원정을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른다. 정말 여자축구 대표팀이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콜린 벨 감독님이 독일, 잉글랜드 이제 그 혼혈이에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혼혈이 아니라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또 잉글랜드 문화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응하는 데 입장에서 좀 수월해지겠죠. 뭐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기간에 비슷하게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 이 기간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아무래도 이 기간에 진행하겠죠. 자,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디움 MK랑 CBS 아레나 그리고 애시튼 게이트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경기가 열리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참가팀이 이탈리아, 벨기에,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이 세 팀을 전부 상대한 다음에 약간 뭐 조별리그 느낌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은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서 3차전 경기가 안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뭐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표를 보면요. 일단 첫 경기가 2월 17일 날 열리게 됐고 콜린 벨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잉글랜드로 출국해가지고 미리 현지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잉글랜드랑 첫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좀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잉글랜드가 이 대회 주최국이기도 하고 홈 경기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최국을 첫 경기에서 만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경기부터 좀 부담이 됐는데 실제로 경기 내용도 4대0 큰 점수 차로 졌어요.
이 경기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전반전에서는 나름대로 1대0을 잘 막았어요. 그 한 골도 사실 PK로 줬기 때문에 잘 막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위험한 찬스들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고 후반전에서 결국 3골 실점을 더하게 되면서 3대0으로 지게 됐는데요. 경기 내용 자체는 사실 많이 좋지는 못했죠. 사실 경기 내용도 일방적으로 사실 잉글랜드가 우리나라 상대로 몰아치는 느낌이었고,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잉글랜드가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다. 경기력에서 절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이 팀이 피파 랭킹 3위인가 4위였나? 네. 3위 팀인지 4위 팀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4위네요. 네. 피파 공식 채널에 올라가 있는 여자 랭킹 같은 경우는 1위가 미국으로 돼 있고, 잉글랜드가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위 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싸웠다 볼 수 있지만 확실히 아쉬운 경우가 많았고, 역습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수비 후 역습 형태로 전술을 진행하게 됐는데, 역습도 사실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수비를 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역습을 날카롭게,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공격을 좀 더 하고 싶지만 역습을 당할까봐 공격을 하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역습이 진행이 되는데, 역습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네, 상당히 아쉬웠고, 1차전에서 확실히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여자 축구랑 우리나라 여자 축구랑 차이가 있다는 게 절실하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 경기는 벨기에 경기였습니다. 벨기에 경기였는데 경기는 2대1로 우리나라가 벨기에한테 졌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 앞선 경기보다 좀 아쉬웠던 게, 벨기에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잉글랜드보다는 확실히 좀 상대하기가 쉬웠어요. 뭐 사실 잉글랜드가 뭐 축구를 잘하는 거겠죠. 사실 벨기에가 뭐 축구를 못한다는 느낌보다는 잉글랜드가 확실히 잘하구나라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자, 그런 경기였고, 경기 내용은 사실 전반 후반이 완전히 상반됐어요. 전반전이랑 후반전이랑 따로 나누어도 될 정도로 경기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전반전에는 사실 벨기에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기를 주도해서 풀어나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차전에서 잉글랜드가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나라가 1차전에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랬고 전반 10분쯤에 이제 중거리 슈팅이 굴절되면서 또 행운의 골로 이어지게 됐고, 선제골로 앞서가게 되면서 1대0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됐지만, 여기서 우리나라가 사실 그 전 대회부터 계속 지적됐던 게 골 결정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골을 추가로 내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후반전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어요.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축구를 풀어갈 때 90분 동안 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는 축구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구는 체력전이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만큼 축구가 진짜 그 누구였더라? 그 히딩크 감독님도 이제 2002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밀리는 건 아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축구랑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럽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개인기가 뛰어나고 개인기량이 뛰어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브라질 선수들 보면은 뭐 엄청나거든요. 진짜 개인기량이.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서는 유럽 선수들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물론 잘하는 선수들 몇 명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체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체력이.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90분 동안 풀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번 벨기에전 같은 경우는 그게 부족했어요. 90분 동안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후반 들어서 동점골 내지 역전골까지 내주게 되면서 아쉽게 다 잡은 경기를 놓쳤어요. 이게 월드컵이 아니어서 그렇지 월드컵에서 이랬으면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정도로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데 다 잡은 경기 이렇게 놓쳤다는 거는 특히나 후반 들어서는 정말 아쉬운 공격을 보여주고 전방 압박도 아쉬웠죠. 그래서 벨기에가 원하는 대로 축구를 할 수 있게 내줬다는 게 상당히 아쉽네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경기도 패배하게 됐고 이어서 열린 잉글랜드랑 이탈리아 경기는 2대1로 잉글랜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2월 23일 이탈리아 경기였는데 경기는 1대2로 이탈리아한테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전이랑 후반전이랑 역시 또 상반된 경기였는데 전반전에는 사실 앞선 벨기에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경기를 풀어나갔지만 후반전에 오히려 벨기에한테 체력적으로 밀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탈리아 경기는 반대로 이루어졌어요. 전반전은 이탈리아가 역시 공격을 계속 밀어붙였고 선제골도 크로스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과정에서 헤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 헤딩으로 넣었죠. 그래서 선제골을 이탈리아가 전반 초반에 넣으면서 가져가게 됐는데 사실 전반전은 추가 실점을 안 한 게 진짜 다행일 정도로 위험한 실점이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골이 전반전에는 진짜 더 안 들어간 게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진짜 전반전은 빗장 수비였죠. 거의 골이 들어갈 수 있는 볼을 수비수가 힘들게 걷어내는 모습도 보였고 이탈리아 공격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빌드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제대로 된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전반전에는 여실하게 드러나게 됐고 후반 중반부터인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지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고요. 특히나 이 동점골이 그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전방 압박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한 명이 전방 압박을 나가가지고 고립된 게 아니라 한 명이 나가면 같이 나가주는 거. 그런 과정에서 전방 압박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또 볼을 뺏어냈고 그 볼을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침착하게 처리했고 지소연 선수가 또 그 가마차는 슈팅으로 반대편 골대를 잘 바라봤다는 거. 되게 골 장면에서는 신속하지만 골 결정력에서는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이 부분에서 동점골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공격이 있었지만 아쉽게 추가골을 만들지 못했고 정말 아쉬웠던 게 후반, 중반부터는 우리나라 계속 주도하면서 풀어나갔는데 정작 경기 막판 후반 추가 시간에 헤딩으로 극장골을 먹히면서 결국 2대1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월드컵이 만약 이 경기가 월드컵이었다면 정말 아쉬운 경기거든요. 다 잘 막아놓고 막판에 이제 무너뜨렸다는 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경기가 될 텐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놀드 클라크컵을 3패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열린 잉글랜드 경기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잉글랜드가 6대1로 이기게 되면서 잉글랜드가 승점 9점으로 2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 12득점 2실점 득실차는 플러스 12죠. 무려 플러스 12 나오게 됐고요. 벨기에는 승점 6점에 5득점 8실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됐네요.
이탈리아는 3승점에다가 3승점에다가 이제 4득점, 5실점, 마이너스 1. 오히려 이탈리아가 벨기에보다는 득실차가 적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왜 그러냐면은 벨기에가 막판에 잉글랜드한테 6대1 잉글랜드를 우리나라가 4대0으로 이겼어요. 그것보다 더 큰 점수차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벨기에는 이미 뭐 2승을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 2위 결정전이었죠, 사실. 마지막 날 경기가 3, 4위 결정전, 1, 2위 결정전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큰 점수차로 졌다는 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서 2득점, 8실점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6점으로 꼴찌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놀드 클라크컵을 전부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아쉽게 3전 전패로 끝나게 됐고, 저는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호 수준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여자 축구 같은 경우가 남자 축구는 이제 유럽 팀들이 워낙에 강팀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시아 축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자 축구계에서는 강호로 뽑힌다. 아시아 축구가 뭐 유럽 남자 축구에서 뭐 유럽 축구처럼 통과하기 힘든 예선을 통과하기 힘든 빡센 대회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이 아니죠. 저번 이제 프랑스 월드컵 때도 아시아 축구팀들이 16강에 진출을 많이 못했어요. 한 명도 진출을 못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자 축구가 원래는 월드컵 나갈 때마다 힘을 썼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전 좀 충격이었는데요. 이번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도 사실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자 축구, 아시아 여자 축구가 저번 프랑스 월드컵 때처럼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어요. 비록 저번 프랑스 월드컵은 유럽 쪽에 유리한 시차로 이제 현지 적응이라든지 유리하게 진행이 됐지만 이번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시차가 거의 안 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6월달이 남반구에서는 겨울이거든요. 여름이 아니라. 우리가 6월달 하면 여름을 생각하지만 현지는 겨울입니다. 6월달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두 번째 열리는 겨울 월드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호주나 뭐 뉴질랜드는 영어권에 가깝기 때문에 아시아보다는 약간 좀 유럽이나 북미 쪽에 좀 가까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워낙에 앞서 얘기한 대로 기후 차이도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적응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럽 여자 축구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는 유럽 여자 축구를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좀 약간 멸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유럽 여자 축구라든지 미국 여자 축구가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별로 관중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 여자 축구 피파 랭킹 1위가 뭐 미국이기도 하고 워낙에 대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여자 축구 시장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실력 면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상황대로 진행하게 되면은 아시아 축구가 밀리게 되고 한국 여자 축구도 세계 흐름에 밀리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아놀드 클라크컵이 단순한 강팀들과 할 수 있는 컵 대회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세계 여자 축구 흐름을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대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월드컵 미리 보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번 월드컵이 상당히 소름 돋긴 한데
일단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월드컵 이게 월드컵 미리 보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목표가 뭐 16강 진출인데 16강 올라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확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형태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태로 월드컵을 치르면은 16강은 못 갑니다. 16강은 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을 노려보지 못하고 저는 이 16강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피파 랭킹은 낮지만 지금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낮거든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피파 랭킹이 높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경기력이 아쉬웠다는 거. 피파 랭킹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능력이 아쉬웠다는 거 봤을 때 어, 우리나라가 일단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아놀드 클라크컵이 일단 남은 A 매치들 잘 준비해가지고 6월에 열린 여자 월드컵을 우리 선수들이 꼭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뛰어준 선수 여러분들 그리고 또 경기를 보러 가신 교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부상 없이 안전하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축구 월드컵 여러분들 6월달 열리는 경기 꼭 봐주시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 또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고쳐지면서 나아가야지 세계 축구 흐름에 우리 선수들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활용해가지고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콜리민 감독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거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축구에 대해서 또 다른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고 사실 경기가 새벽에 열렸기 때문에 시청하기 어려웠을 텐데 쿠팡 플레이 독점 중이거든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